며느리와 아들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 잘못입니까? 아버님, 법원에서 소환장 왔는데요. 응, 내가 너 고소했어. 네, 고소요? 무슨 말씀이세요? 3년간 내 연금 가로챈 거 5천만 원 전부 돌려받을 거야.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봐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노년 임상 심리 전문가 겸 노년 학박사 손주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법원 판결문에 실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금액 5천만 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8 최만식입니다.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을 받고 있었죠. 아니, 받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챙겨준다는 게.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시작. 며느리 수지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금 통장 좀 맡아도 될까요? 생활비 관리하려면 필요해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줬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돈을 찾으려는데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었죠. 수진아, 내 연금이 200만 원인데 왜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니? 아버님,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식비 관리비, 공과금. 200만 원이 다 나갔다고? 네,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노인 경제 착취. 법정 용어로는 재정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2023년 한국 노인 학대 신고 중 20%가 재정적 학대였습니다. 최만식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재정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면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10만 원만 줬습니다. 한 달 용돈이 10만 원. 담배도 못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도 못 사는 돈입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용돈 좀 더 줄 수 없니? 아버님, 지금도 빠듯해요. 용돈 더 드리면 저희가 생활을 못해요. 그럼 내 연금 명세서 좀 보여줄 수 있니? 뭘 어디 쓰는지 알고 싶어서.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명세서 왜 보시려고 해요?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화를 내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00만 원이 다 생활비로 나갈까? 그래서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한 달 식비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요.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어느 날 며느리 방에서 쇼핑백을 봤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새로 산 거니? 며느리가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명품 가방을 줘? 네, 안 쓰는 거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제 연금 한 달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돈으로 저걸 샀구나. 나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려고 하면서 며느리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죠. 통장 거래 내역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프린트해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면 며느리가 190만 원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1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3년 동안 36개월 190만 원 곱하기 36개월 6,840만 원, 거의 7천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최만식 씨는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노인 재정 착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저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것 좀 봐라.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아들 얼굴이 굳더니 말했죠. 아버지 이건 생활비로 쓴 거예요. 7천만 원이 생활비로 다 나갔어? 그럼 영수증 보여줘봐.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니?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빼돌리는 걸.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40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아버지 돈 빼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니. 다음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님. 지난 3년간 내 연금에서 얼마를 가져갔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생활비로. 거짓말하지 마. 은행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 6,840만 원. 생활비로 그렇게 나갈 리가 없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럼 돌려줄 거니? 그건 이미 다 썼어요. 다 썼다고?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느라 다 썼다는 거지?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심했습니다. 고소하자. 법적으로 돌려받자.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니? 아버지, 돈을 훔쳐가는 게 가족이니? 그건 알지만 법까지 가는 건. 그럼 돈 돌려줄 거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도 법으로 가겠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거래 내역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정 착취입니다.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청구 금액 5천만 원. 생활비로 쓴 걸 인정해서 1,500만 원은 빼고 5천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핵심 이야기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법적 듣다가 대응의 선택. 울컥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아내와 법정으로 딸이 가져간다는 것 같은 쉽지 시기에 않은 동시에 결정입니다. 걸린 할아버지의 하지만 시- 최만식 씨는 오늘 이야기는 선택했어요. 솔직히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내와 찾겠다고. 딸이 같이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며느리한테 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잘못을 아는구나. 돈 돌려줄 수 있니?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1,000만 원씩 나눠서 5천만 원을 1,000만 원씩? 5년 걸리겠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고소 취하 못해. 법정에서 보자. 재판 날짜가 잡혔죠. 법원에 갔습니다. 네? 며느리 쪽 변호사가 왔어요.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금액을 낮춰서 합의하자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아니면 판결까지 하겠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까? 며느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고소해서 이긴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며느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며느리 월급을 압류했죠.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아들은 저와 연을 끊었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법까지 가시다니. 나는 내 돈을 되찾은 것뿐이야.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족 관계의 파탄.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이것이 노인 학대 사건의 비극입니다. 돈을 되찾아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작은 원룸에서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으로 삽니다. 아들과는 3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봅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 돈을 되찾은 것뿐인데 며느리가 잘못한 겁니다. 제 연금을 훔쳐간 게. 근데 왜 제가 벌을 받습니까? 왜 제가 혼자 살아야 합니까? 어제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며느리한테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는 못한대요. 아들이 싫어한다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나를 속이고 내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진짜 가족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존엄은 지켰습니다.
제 권리는 찾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5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존엄과 권리. 최만식 씨는 선택했죠? 가족보다 자신의 존엄을, 관계보다 자신의 권리를.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돈을 훔쳐가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법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소하세요. 가족이 무너진다고요? 이미 무너진 겁니다. 당신을 속인 순간부터. 외롭다고요? 저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당합니다. 제 돈을 되찾았으니까요. 제 권리를 지켰으니까요. 지난주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가 됩니까? 3년간 저를 속였는데 7천만 원을 훔쳐갔는데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실 수 없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다 갚으면 그때 만나자. 그전에는 안 돼.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이럴 거다. 내 권리는 끝까지 지킬 거다. 여러분, 저는 올해 78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제 권리는 제가 지키면서 외롭지만 당당한 삶.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저처럼. 최만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가족은 잃으셨네요. 돈은 되찾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죠.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한 거나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